한미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지도를 역발상을 해보면은 예. 이 동북아 전체 인태 전략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브런사령관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예. 함부로 그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얘기를 꺼내지 말라. 꺼내지 말라. 아.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주한미군 감축 논의를 그렇게 섣부르게 하면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킨다. 이런 부분이 더 크고 주한미군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이죠.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방문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산산업 분야에 지금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아랍에미레트하고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예. 2009년에 우리가 바라카 원전 22조 원치 우리가 수출했던 예. 이명박 대통령 때죠. 예. 그 원전도 하고 또 이미 그 방산 K9 자주포라든지 또 전투기 수출 대상 국가로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랍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 단순히 수입보다는 예. 좀 공동 생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아, 공동 생산. 그래서 방산의 어떤 수출 협상도 계속 하면서 예.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생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랍 측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요구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군사 협력 이런 부분은 예.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싶지만 디테일하게 예. 세부적으로 알고 싶지만 조금 일정 부분은 좀 또 인접한 국가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비밀로 좀 궁금한 채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방산 협력의 어떤 실제 내용들은. 근데 이제 MOU도 몇 개 체결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공동 생산한다는 거 이게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런 협력을 맺으면 우리가 제3국 진출에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랍에미레트가 예. 지금 중동에서는 뭐 거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국가 이렇게 돼 예. 있죠. 중동에서 좀 선진국 예.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트 또 신중한 나라로 소문나기 때문에 예. 다른 국가들도 아랍에미레트와의 우리 협력을 자꾸 벤치마킹해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예. 기폭제가 될 수 있죠. 예, 지금 뭐 자막에 나가는데 MOU를 7건 체결했고요.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 첫 방문국으로서는 성과가 꽤 많은 거네요. 원자력은 이미 우리가 최초로 수출한 국가가 아랍에미레트예요. 예. 그래서 원자력 수출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원자력 수출의 기회가 많이 확보되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야에 UAE와 우리가 협력이 진행되면은 다른 국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두 번째 방문국이 이집트입니다. 올해로 우리와 수교를 맺은 지 30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왜 이집트를 이번에 방문국에 포함시켰을까요? 원래 이번에 가는 나라 세 나라죠. 예. G20 참가를 남아공에서 하니까 예. 가는 나라 이제 아랍에미레를 갔다가 이집트 가는데 이집트가 중동에서 대국입니다. 예. 국가가 인구가 한 1억 1천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중동의 하나의 맹주라 할 수 있죠. 예. 그런 국가고 사실 이집트가 95년 우리가 수교하기 이전에는 친북한 국가예요.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국가인데 95년 이후에 우리하고 계속 협력을 하는데 제가 지난 2년 전에 이집트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쭉 들으니까 우리 방산 물자 수입에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위성락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LCC 대통령하고 4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다 그래요.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방산 분야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 또 샤인 구상이라고 했죠. 예. 지금 제가 이제 리포트를 좀 관련 뉴스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서 샤인 이니셔티브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뉴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3천여 석이 꽉 찬 카이로 대학교 대강당.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안정과 조화에 기반해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안보상 위협에 상시 노출된 양측 모두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본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견뎌온 한국과 이집트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확고한 지지를 표한 RCC 이집트 대통령에 이 대통령은 가자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가자 지구 복구 프로그램에도 함께 할 것을 조금 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는 혁신을 꼽았습니다. 중동 지역과 첨단 미래 산업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에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또 네트워크와 교육을 축으로 문화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교류는 가장 강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로 구상은 우리 외교 지평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조금 정리하면 앞에 shine, SHINE가 뭐의 약자냐? 자, 스테빌리티, 안정, 조화, 하모니,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네트워크,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안정과 조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 한반도와 중동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샤인 구상 핵심의 안정을 내세운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중동, 에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이 모든 중동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한마디로 보면 좀 언스테이블하다, 예. 좀 불안하다는 거죠. 항상 전쟁 속에 있고 분쟁 예. 속에서 그런 데 대해서 그 불안정을 안정으로 바꾸는 데 좀 기여하겠다 했는데 저도 그런 저 구상에 대해서 예. 이런 구상에 대해서 안정을 내세운 굉장히 메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그 지금 가자 지역이 굉장히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분들의 복구 프로그램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참 그 안정 또 평화 또 우리가 외교 지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뭐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예. 여기에 새로운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좋은 것 같고 좀 저기에 방위 산업에 빠져 있는데 예. 방산 분야에 대한 논의도 협의도 많이 진행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은 산업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트워크, 교육은 에듀케이션은 이제 우리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지금 이집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협력하겠다. 95년 이전에는 북한과 굉장히 뭐 엄청나게 협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 아직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 보면 아직 그래서 네트워크 교육 이런 부분은 그 새로운 이집트와의 어떤 친선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을 강하게 가는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또 특히 에듀케이션은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받을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예. 현재 미래 세대와의 어떤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다. 협력 기반 인프라도 만들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이집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좀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반도 구상 또 중동 구상 이런 샤인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동이 북한하고 가깝다는 건 북한과 채널도 갖고 있다고 봐야죠. 아직도 예. 북한 인사와 이집트 인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우호관계도 있을 거고 친분관계도 있을 테고 예. 이집트를 통해서 북한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하나의 채널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대통령은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예. 이것도 잠시 뒤에 좀 얘기 나눠보고요. 일주일 전에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연료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농축하고 공급할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그 표현은 팩트시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미국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승인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이런 승인이라는 용어를 썼을 거고. 승인하고 지지한다. 예. 예. 미국은 이런 우리 승인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연료 조달 방안이죠. 예.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해 간다 해서 구체적으로 연료를 핵추진 잠수함이 연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데서는 팩트 시트에 안 남았어요. 예. 아주 군사적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재처리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안 담아낸 건지 또 여러 가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 차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명료하지 않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을 며칠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긴밀히 협력한다 이런 말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핵 연료를 미국이 통째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재처리해서 일부를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통으로 공급하면 우리한테 안보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원자력 발전소나 똑같은 거죠. 예. 그 미국이 주는 연료를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거나. 예.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은 그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를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 연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여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안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으로 공급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핵 처리 시설을 활용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연료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관여하고 직접 생산하거나 공동 생산해서 그 연료를 조달하는데 우리가 직접 생산의 과정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완전히 반감되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미국의 고위공무원, 전직 고위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이 그러면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해서 핵무기를 결심한 순간에서 예.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리드 타임을 많이 줄여놓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생각이죠. 예. 근데 그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미국 고위 관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예. 한국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을 하고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지 모른다. 예.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겠다. 예. 그런 의인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예.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이런 것이 우리 이런 거지 국가 핵무기를 의지죠. 만들겠다는 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쓸데없는 기호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팩트시트에 또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권한 전환하는 거 이런 동맹 현대화 내용도 좀 잠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자 이제 협상을 하면은 예. 우리가 관철해야 될 의제가 있고 예, 또 상대가 제기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될 의제가 있는데 예, 국방비 증액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가 일본이라든지 나토 모든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보의 무임이라든지 무임 성찰을 우리는 싫어한다. 그래서 예. 국방비 늘려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방비 증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화답한 것 같고요.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안규백 국방장관이 반복적으로 임기 중에 전환을 예. 하겠다. 미국도 공약 아니었습니까? 선거 공약. 예, 공약에 가깝죠. 그래서 예. 또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좋다 이렇게 확인해 준 팩트시트가 아닌가. 근데 예. 사실 전작권 전환은 초기에는 미국이 조금 우리 전환한 데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미국은 가져가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조건이 안 맞다. 아직 조건이 들성돼서 안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의지가 있으면은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하나 주고 하나 받은 거네요. 자막을 보니까 국방비 증가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거고 전작권 전환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지도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 지도가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면서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뉴스 먼저 보시죠. 동쪽을 위로 올린 지도. 올해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제작된 이 지도엔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힌 채 동아시아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지도를 공개하며 지도를 뒤집어 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평양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리를 보면 양쪽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외곽 전력이 아닌 대중, 대러 작전 공간 내부에 위치한 전력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근거리 위협이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향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와 일본, 필리핀의 삼각협력의 필요성도 부각했습니다. 미국과 각각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를 연결하면 중국을 봉쇄하는 견고한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중국, 러시아, 남중국해, 남태평양까지도 계속 기능할 수 있는 서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는 걸. 내부 교육용 지도를 공개하고 사령관이 직접 설명까지 한 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적 기여를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보니까 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공개한 게. 중국 견제입니까? 저는 중국 견제보다 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주요 인사, 미국 국민들에게 그 주한미군이 던지는 하나의 그 메시지 같아요. 예.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전략가들이 계속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역할 변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지도를 역발상을 해보면은 예. 인태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험프리 미군기지,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브론슨 사령관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예. 함부로 그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얘기를 꺼내지 말라. 꺼내지 말라. 아.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그렇게 섣부르게 하면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킨다. 이런 부분이 더 크고 이 부분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주는 메시지보다는 그냥 그 긴장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을 자극하거나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의 전략가들, 정책 결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한미군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하고 아주 발상의 전환으로 그 설득력 있는 수많은 복잡한 이론을 하나의 지도를 바꿈으로써 그 지도 뒤집힌 지도 한반도로 했는데 뒤집히진 않았죠. 어떤 표현이 우리 언론은 뭐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아니고 거꾸로 지금 예. 지도를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동북아의 언저리에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 동북아 전체 인태 전략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 한국이 중요하고 주한미군이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브런슨 사령관이 하나의 그림으로서 설명하고 이것을 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만들었다니까 좀 뭐 굉장히 좋은 교보저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오케이 승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좀 봐야 되나요? 그 뭐 지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웃 국가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어떤 군사적 이점은 원양 먼 바다에 가서 작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갖고는 직접적 위협은 북한인데 먼 거리에 가서 작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나라가 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요즘 태평양 전략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뭐 기대할 수 있죠. 예. 자, 뭐 북한 반응이 궁금했는데 북한은 예상에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참 웃긴다고 말하는데 참 어불성설이죠. 예. 핵실험을 여섯 차례 한 나라가 비약산 이야기하고 우리 원자력 연료를 이용한 핵추진 잠수함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북한이 왜 그런 메시지를 내놨느냐. 예. 중국의 입장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냐. 북중 관계를 중국의 강화하는 입장을 대변해 차원에서 중국이 조금 예민하죠. 예. 예민하게 아주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좀 못마땅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조금 얹어주는 북중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때려보죠. 예.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그렇죠. 예. 언급할 자격이 없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10여 차례 침범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DMZ 내 군사 분계선 기준을 좀 논의해서 우발적 충돌을 막자 이런 취지거든요. 자, 10여 차례에서 침범했다.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죠. 비무장지대에는 그 중앙 군사 분계선이 있고 2km 북방, 2km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이 예.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책임은 유엔 사령부가 갖고 있습니다. 유엔 예. 사령부가 갖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70년 지나니까 그 중앙 군사 분계선 경계선 표식판이 사이니지라 그러겠죠. 예. 사이니지가 소실되고 없어진 소실되고 거죠. 망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북측에 가서 이걸 또 자꾸씩 옮길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예. 그런 수리하는 모습이 계속 감찰되어 왔는데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침범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한계 예. 넘어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했는데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우리 입장은 들었는데 예. 그래서 북측에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죠. 북측에 전달을 안 했나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예. 그 공식적으로는 가려면은 아니네요. 유엔사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분명히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북한이 이 대화를 응할까요? 지금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예. 만약에 상대하지 않겠다 했는데 대화를 하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도 북한 국내 정치에도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나 북한 말을 잘 바꾸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로 봐서 미국과의 대화에 좀 더 큰 대화에 신경 쓰지 않겠느냐. 남한과의 대화보다는 예,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겨울을 앞두고 두 나라 모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수천 톤의 액화 석유 가스가 실린 선박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루마니아 국경 항구에 정박해 있던 튀르키예의 LPG 운반선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추가 폭발할 위험에 항구는 봉쇄됐고 인접한 국경 너머 루마니아 주민들까지 대피해야 했습니다. S-a decis restricționarea accesului în zona Plaur. Ce am înțeles eu că trebuie o distanță minimă de vreo 5 km dacă ferească Dumnezeu. 공격당한 항구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가스와 석유 등을 수입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주요 전투가 벌어지는 동부전선과는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주기 위해 드론을 날려보낸 걸로 분석됩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해온 나토 회원국 루마니아는 이번 공격을 강력 비판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테러 확대가 이웃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폴란드에서 발생한 철로 폭발 훼손 사건도 러시아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도 공격할 수 있다는 유럽 일각의 주장에 전쟁을 부추기는 쪽은 유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루마니아 주민들이 대피했고 폴란드는 철로 폭발이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된다. 그러면서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의도는 지금 뭘까요? 압박입니까? 압박. 러시아의 의도는 EU라든지 특히 옛날 구소련
아예 연방 공화국으로 있던 14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독립한 나라들, 예, 예. 90년 초에 독립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이나 보복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EU 국가들한테도 조금 그런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도록 예.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토 회원국도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토 국가들은 독일 또 영국, 프랑스도 이런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죠. 우크라이나에게 사실상의 굴복, 패전으로 끝나서 러시아 의도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성 국가 수준의 그런 친러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유럽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예.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 절대 러시아의 의도대로 종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확고하게 갖고 있는데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의도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종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에서 나토, EU 국가와 미국 국가의 어떤 외교적 어떤 갈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가장 최신 뉴스는 미국이 평화 협상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평화 협상안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돈바스 전체를 양보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 핵심 무기류를 포기할 것.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줄여야 한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초안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거의 뭐 한국에 가까운 협상안이죠. 미국이 예. 이번에 안을 28개 안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러시아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돈바스 전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일부도 러시아에게 양보를 내놓으라는 하고 거잖아요. 예. 하고 향후에 러시아에 압박할 수 있는 병력, 군대도 예. 상비 전력도 절반으로 줄여라. 예. 더구나 우크라이나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재침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유지군, 안전보장, 나토 가입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평화유지군 또 반대했어요. 예. 독일이라든지 EU 나토 국가들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는 이런 문제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지금 새로운 그 미국의 중재안은 우크라이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안이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놀랍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품위 있게 끝내고 싶어서 이 각 조항, 이게 4개의 범주의 28개 항목으로 된 평화협상안인데요. 하나하나씩 검토하겠다.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자 어쨌든 간에 불리하더라도 이런 건가요?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의 전쟁 관련 뉴스를 보면은 전선에서 예. 그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러시아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지 면적을 넓혀가고 있고 여기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외부에서 군사적 지원은 조금 기대할 수 없는 예. 트럼프 입장이라든지 EU 입장 직접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종전할수록 우크라이나 그래도 체면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전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이제는 젤렌스키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 자신도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 부패 문제가 측근이 불거져 부패 있고 문제로 지금 도주 중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염전 사상이랄까 전쟁에 대한 어떤 지친 이런 모습들 이래서 예. 젤렌스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한 게 지금 하나도 평화협상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U에서는 나토나 EU 국가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죠. 예. 돈바스 전체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고 평화유지군도 보장하지 않고 또 그 종전협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재침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체가 구소련 해체 이전에 위성국가 수준으로 친러 정권이 확고하게 들어서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에 들어서면 인접한
CIS 국가들, 구소련 하에 있다가 독립한 국가들의 어떤 친러화가 진행될 것이고 예. 유럽은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지도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특히 독일 이런 나라들은 이런 협상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상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전쟁 기념한 소식 하나만 좀 살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여주세요. 예. 자, 이게 뭘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인데, 예. 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기 인도 장교들이죠. 예. 가운데 있는 분은 직업이 의사예요. 아. 마취 의사고 예. 또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분은 치과 의사인데 인도 60 야전병원의 원장하고 부원장이 왔었어요. 병원장이 방문한 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인도 무관 대령이고요. 이분들이 왜 왔느냐 하면은 6.25 때 인도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예. 제60 야전병원이 지원해서 한 600여 명이 연인원 지원 인력으로 와서 치료를 22만 명 정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야전에서 병원 운영이기 때문에 순직자도 3명이나 생겼고요. 예. 부상자도 상당수 생겼는데 이분들이 우리 국군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 참전국가 모든 장병들 치료해서 그 참전국가 국기를 전부 이렇게 자기들이 치료했던 나라들 국기를 다 그게 기념패 안에 담아 들어있는 있어서 국기군요. 예. 우리 야전병원이 도와준 것을 예. 잊지 말아 달라 했는데 저게 어떻게 갖고 왔는지 물었어요. 5kg가 넘어요. 굉장히 무거운데 예. 어떻게 비행기 갖고 왔냐 감사하다니까 비행기 기장한테 특별히 이래 의미 있는 것으로 전달하니까 좀 실어달라고 해서 받으신 거네요, 회장님께서. 우리가 받아서 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인도가 그 당시에 인도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예. 의료 인력을 보내서 무려 22만 명을 치료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 주는 게 안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또 우리 어려움에 처한 인류 국민들에게 또 우리가 또 갚아드려야 되고요. 지원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